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색어 순위에서 떨어질 줄을 모르는 요즘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로 접촉을 조심하려는 모습을 어딜 가나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등교 일정이 미뤄지기도 하고 어제까지는 열려있던 매장이 하루아침에 폐쇄되는 오싹한 모습이 우리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안심할 수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불행히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완치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은 물론 오랜 격리 조치도 감수해야 합니다. 나와 내 주변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계까지도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적 염려를 반영한 것인데요. 그 핵심은 일을 하던 도중 감염자와 접촉했다면 산재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산재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일을 하다가 감염자와 접촉하게 되는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가장 높을 것입니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업무 수행 도중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면 산재가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보건의료 종사가 아닌 평범한 근로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고객 응대 업무처럼 감염 위험 직업군이거나 동료 근로자가 감염되어 직장에서 전염되었거나 출장의 이동 경로가 코로나 발생 장소와 겹치는 경우 등 입증의 방향은 다양할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코로나도 산재가 됩니다. 다만 업무 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 경로가 일치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근로복지공단 지침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입증 과정을 예상해보면 입증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먼저 업무 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이동 경로가 맞아 떨어져야 하고 잠복기를 고려하여 바이러스 감염 시점 역시 맞아 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 등 주변인이 코로나에 걸렸다면 업무 외 감염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해 경위를 얼마나 면밀하게 작성하는지가 코로나 산재 인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 국민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산재보험이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산재박사 TV였습니다.